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G전자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병훈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LG SDC 행사가 제가 세이브 시스템을 처음 1.0 릴리즈하고 2022년도 첫 번째 행사 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비주얼라이제이션 앤 이밸류에이션이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0이었고 지금은 이제 벌써 기간이 4년이나 흘러서 아주 많은 기능들이 개발이 돼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세이브라는 시스템의 AI와 관련된 기능들이 주요한 3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 아주 많으셔서 아마 LG전자에서 오신 분, 그렇지 않으신 분들, 이 앞에 이게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아까 U+ 좀 전에 발표하셨던 분들, 일행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림의 떡일 겁니다. 왜? LG전자에서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뭐 내년에는 이제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도 있긴 하지만 LG전자에서는 아주 저렇게 좋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서 활용하고 있구나 하고 보신 다음에 가서 우리도 이런 거 좀 도입하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세이브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능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이브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비주얼라이제이션 앤 이밸류에이션, 앞자만 따서 세이브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 팀 멤버가 이제 이 이름을 이제 장명을 했는데 정말 잘 지었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입에 착착 감기게 잊어먹지 않을 그런 이름으로 잘 지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배경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서 구조를 시각화해주는 다양한 상용 도구들이 뭐 존재는 합니다. 근데 그런 언어들 분석 도구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비싼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런 도구들을 직접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그 도구들 사용법을 익혀야 되고 사용법 자체도 어렵고 일반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러닝 커브를 없애고 라이센스 비용을 없애고 우리가 좀 더 LG전자 내에 있는 개발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웹 기반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프트웨어 코드의 내부 모듈 간의 의존 관계들을 분석을 해서 그 의존 관계들을 시각화해 주는 게 메인 기능입니다. 일반 상용 도구들은요, 특정 언어에 특화된, 뭐 자바면 자바에 특화된 뭐 스트럭처 101, 뭐 스탠, 뭐 이런 도구들이 있고, 뭐 C++, 뭐 특정 언어들에 특화되어 있는데 LG전자 내에 개발되고 있는 언어들을 보니까 꽤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언어가 총 10가지입니다.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코틀린, 스위프트, 다트, 뭐 다들 할 줄 아시죠? 그 정도쯤 언어들은 사용하실 줄 아실 텐데 그만큼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언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런 언어들을 다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2002년부터 개발이 시작됐고 매년 새로운 그 언어들 개발팀에서 요청하는 언어들에 대한 분석 도구들을 인하우스로 직접 개발도 하고 시각화된 뷰들을 점점점 하나씩 늘려나가고 그게 이제 올해가 실제 AI와 관련된 기능들을 접목시켰던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설계를 좀 더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그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우선 앞서서 세이브에는 크게 4가지 피처들을 제공을 합니다. 설계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아키텍처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아키텍처 뷰, 그리고 3번째 매트릭, 4번째가 아키텍처를 컨피규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주요 4가지 피처들이 제공되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디자인 영역에서는 일반 뭐 오늘 설명드릴 SAD와 SDD 관련된 생성하는 걸 보여드리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웹 기반의 케이스 도구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웹에 들어와서 뭐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거나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다양한 종류의 다이어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소프트웨어 구조를 분석해서 시각화해 주는 부분인데요. 총 6가지 뷰를 제공을 해줍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디펜던시 뷰고, 이 디펜던시 뷰는 노드와 엣지로 각 모듈, 파일 수준까지 어떤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참조 관계에 있고,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전체적인 구조에서 상호 참조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순환 참조가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시각화해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 구조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맵뷰인데요. 맵뷰에서는 코드의 사이즈, 함수의 복잡도, 그리고 보통 코드의 사이즈가 크고 복잡도가 높은 파일들이 자주 변경이 일어납니다. 그런 녀석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맵 형태의 뷰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규모가 큰 경우에 한눈에 전체를 다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특정 모듈만 선택해서 의존 관계를 시각화해 주는 뷰, 그리고 파일 레벨의 어떤 의존 관계를 보여주는 아크 뷰, 그리고 두 시점 간에 뭐 한 달 전 아키텍처와 현재 아키텍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델타 뷰까지 총 6가지 아키텍처 뷰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 컨피규레이션 부분에서는 그룹핑, 그러니까 피지컬한 디렉토리 구조를 여러분들 실제 설계할 때 정의했던 논리적인 요소와 구현되어 있는 디렉토리 구조와는 1대1로 매핑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룹핑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논리적인 모듈을 정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초기에 설계해 놓은 아키텍처의 설계 규칙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측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의존 관계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디텍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구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코드 레벨의 지표 수준에서 어떤 우리 코드에 배드 스멜이 있는지, 그러니까 파일의 라인 수, 파일의 함수 개수, 뭐 함수의 복잡도, 함수의 라인 수, 요 4가지에 대한 바이올레이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AI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SAD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디스크립션, 아키텍처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제대로 된 아키텍처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3가지 이상의 퍼스펙티브에 따라서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모듈 뷰, CNC 뷰, 얼로케이션 뷰. 그러니까 정적인 거, 동적인 거, 배치되는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데, 세이브에서 그 모든 걸 다 커버해서 문서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고 정적인 모듈 뷰 섹션에 대해서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저희는 그 오픈 AI GPT-4o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세이브가 제공하는 그 주요 강점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모듈을 분석해서 시각화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녀석에 더해서 코드의 어떤 기능들에 대한 이 파일이,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오픈 AI한테 질의를 하면 잘 응답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믹스업을 해서 문서 형태로 만들어내고요. 이게 저희 시스템의 대표 페이지, 이제 프로젝트별로 들어가면 이런 좌측에 주요 메뉴들이 보이고, 이제 SAD AI 기능을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제 생성하실 수가 있는데, 모듈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따라서 디렉토리 또는 패키지 뎁스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5 레벨, 디컴포지션 레벨을 지정을 해서 소프트웨어 모듈과 모듈 간의 관계를 이제 정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세이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의존 관계 뷰, 이런 플랜트 UML 형식으로 만들어내고, 그 각 엘리먼트 구성 요소들에 대한 디스크립션,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한 것들은 이제 AI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마크다운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개발자들은 이렇게 생성된 문서를 보고 직접 편집도 가능합니다. AI가
항상 완벽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편집도 가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날 것 그대로 SAD를 생성하게 되면 좀 전에 보셨을런지 모르겠지만 파일 레벨까지 그 아키텍처 요소로 식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기능 중에 하나 그룹핑 기능이 있는데 논리적인 구성 요소를 설정을 하고 SAD 문서를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상위 레벨의 어떤 설계 문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뭐 설계라면 레이어 구조들을 많이 갖추죠. 뭐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도메인,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레이어를 갖출 텐데 실제 코드상에 디렉토리가 그렇게 돼 있다면 뭐 그냥 제너레이션을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논리적인 그룹을 설정을 하시고 SAD를 생성을 하게 되면 좀 더 아키텍처 수준의 어떤 문서를 이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설문을 통해서 현업에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이 정도 수준의 설계 문서를 만든다고 하면 얼마 걸립니까?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최소 7일 또는 어떤 분은 한 달, 뭐 몇 달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소프트웨어의 프로젝트 내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되는 데는 만 라인당 한 4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면 이제 좀 더 많이 걸리는 건 있겠지만 만 라인당 한 4분 정도면 문서를 생성해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 LG전자의 자동차 사업부, 그러니까 VS 사업부에서는 이제 OEM이 좀 하드한 설계 문서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함수 레벨의 플로우 차트와 알고리즘 명세 그리고 그것을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리뷰도 해야 되고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OEM들이 그것을 오디트하고 잘못됐어 감점 매기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VS 본부에 니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 유닛 디자인을 좀 자동으로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없겠냐 이런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오픈 AI나 다른 이제 LLM 모델들한테 플로우 차트 함수 바디를 주면서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봐 플랜트 UML로 그러면 잘 못 만들어내요. 뭐 물론 심플한 건 만들어내지만 조금만 복잡해지면 얘가 플랜트 UML을 제대로 학습을 못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제대로 된 응답을 못 해주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개발할 때는 저희가 시스템 프롬프팅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질의하고 어떤 에러가 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쳐 저렇게 고쳐라고 시스템 프롬프팅 작업을 꽤 많은 공을 들였고 그걸 통해서 플로우 차트를 만들고 플로우 차트나 수도 코드를 대표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타입의 다이어그램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코드를 기반으로 유닛 디자인에 대한 명세 뭐 함수의 바디는 뭐고 리턴 타입은 뭐고 각 내부의 그 플로우 차트에 로 작성되어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각 단계 스텝을 설명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직접 개발자들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이 SDD 함수 하나 그런 유닛 디자인을 작성한다고 하면 얼마 걸리십니까? 이제 인터뷰도 했어요. 작은 함수인 경우에는 1시간, 어떤 경우에 2시간, 보통 1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거 생성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 시스템으로 이제 생성을 하면 함수 하나당 10초에서 15초, 길어야 20초 내로 함수 하나의 유닛 디자인이 다 생성이 됩니다. 매뉴얼 이제 들어가면 생성하는 과정은 이제 생략했고요. 생성된 내용을 보면 이제 UI에 내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좌측에 이제 프로젝트 함수 목록이 나오고 이걸 클릭을 하면 그 함수에 대한 플로우 차트 그리고 이 부분이 플로우 차트고요. AI가 생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윗부분이 유닛 디자인 스펙인데요. 스페시피케이션을 뭐 리턴 타입 알고리즘 보기만 해도 저거 나보고 설계를 하라고
뭐 기존에 프롬 스크래치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레거시 코드가 보통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전 모델, 베이스 코드가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게 뭐 LG 전자 내에는 대부분의 현실인 거고요. 그러면 베이스가 되는 코드에서 기본적인 유닛 디자인을 생성은 이 AI를 통해서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 변경된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디자인을 개발자분들이 수정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성까지 했더니 이제 본부의 요구 사항이 요 설계된 뭐 AI를 통해서 생성된 그 유닛 디자인 자체가 설계 리뷰 자체가 잘 됐는지 설계 리뷰까지 해달라. 그것도 AI 맡기면 어떻겠냐 해서 VS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그 디자인 리뷰 체크리스트 중에서 주요 항목 5가지를 AI를 통해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뷰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AI를 통해서 생성하고 끝이 아니라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각 플로우 차트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다 수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디자인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수정을 하고 나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버전 관리가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수정할 때마다 AI가 디자인 리뷰를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수정한 디자인이 뭔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ALM 도구와 연동이 돼서 바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에서 보통 트레이서빌리티를 갖추기 위한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세이브에서 개발자는 코드비머, 컴플루언스, 콜랩이라고 하고 저희는 폴라리온 3가지에 대한 그 외부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을 익스포트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AI 기능인데요. 여기는 아까 제가 매트릭 부분에서 코드에 대한 바이올레이션을 알려준다고 했는데 세이브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서 코드 스멜드가 너네 프로젝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으나 개발자들의 니즈는 그거예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좀 알려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그 기능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바이올레이션 된 항목들의 그 디자인 리팩토링 가이드를 요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함수는 어떤 방식의 리팩토링을 해야 되고 기존 코드는 어떻고 개선된 후의 코드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분들은 이걸 보고 내가 리팩토링을 이 기법을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3가지 SAD를 생성하는 거, SDD를 생성하는 거, 그 리팩토링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거를 이제 AI를 통해서 기능을 포함을 했고 이제 대세가 아까 뭐 제가 이전 세션에도 들어보니까 MCP 빠질 수가 없는 아이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이브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소개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의존 관계를 파악하고 SAD를 만들고 SDD를 만들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MCP를 통해서 제공을 하면 커서, 기터 코파일럿 뭐 이런 그 AI 에이전트들 코딩 도구들에서 바로 내가 개발하고 있는 코드의 구조가 상태가 어떤지 모듈에 대한 정보가 어떤지 이걸 수정하면 영향받는 모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저희가 MCP 서버를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 분석 데이터 그리고 디자인 규칙, 매트릭 정보 이런 것들을 다 MCP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MCP 서버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 세이브에 제공해 주는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을 수가 있고 총 18가지 툴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면 꼭 세이브의 웹 시스템이 들어와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MCP 연결을 통해서 바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용한 예인데요. 뭐 제가 등록해 놓은 프로젝트, 세이브 백엔드 프로젝트의 모듈 뭐 역할은 뭐냐, 도메인 모듈의 역할은 뭐냐, 그럼 이제 MCP 툴 호출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아까 SAD 유닛 디자인을 세이브를 통해서 생성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MCP 툴에서도 생성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특정 내가 개발하고 있는 함수를 지정을 하고 그 함수에 대한 유닛 디자인을 생성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회사에 맞는 스펙에 맞게끔 유닛 디자인을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세이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개발하고 하지 않은 코드, 소프트웨어 구조를 파악하고 싶을 때, 또는 설계 코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하고자 할 때, 아니면 기존의 설계 문서가 아웃 오브 데이트에서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잘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 트래커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유익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신 정병훈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